우리가 얼굴을 세수한다고 생각하는 걸 두피나 머리카락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두피는 우리가 손톱들을 많이 사용해요. 지문으로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 거품을 머리카락 위로 먼저 내세요. 머리카락으로 내서 거품 먼저 한번 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세워서 두피 사이사이를 좀 이렇게 닦아주고요. 그래서 손톱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손톱을 쓰면 문제가 머리 감을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탈모 유발 습관은 무엇인가요? 일단 제대로 머리카락을 감는 것뿐 아니라 두피도 같이 씻어줘야 되거든요. 특히 머리카락만 세척하고 끝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몇 분이나 과연 샴푸에 투자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중 목욕탕 같은 데 가서 보면 정말 순식간에 끝내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피를 감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감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도 물론 감아주시지만 손가락을 사이사이 넣어서요. 우리가 헬멧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전체 피부를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피가 건강한 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습니다. 세수를 안 해도 피부가 건강한 분도 있듯이 잘 세척하지 않아도 두피가 건강할 수도 있지만 잘 씻지 않으면 노폐물이 축적되면 염증이 잘 생기거든요. 두피에 여드름 같은 게 얼굴에 세수 안 하면 잘 나듯이 두피 사이에도 좀 그런 게 많이 생겨요. 두피 속에도 염증 같은 게 잘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 염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크게 생기면 그게 탈모를 좀 가속화시키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를 잘 닦아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샴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샴푸를 하자마자 바로 헹구는 습관도 탈모에 영향을 주나요? 그러니까 세척이 잘 안 되니까 문제겠죠. 바로 샴푸를 하자마자 씻어내면은 이게 두피에 샴푸 성분이 남아있어서 세수할 때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름기를 녹여주잖아요. 샴푸하면서 우리가 근데 그걸 손끝으로 잘 느낄 수 있는데 털이 없으니까. 근데 머리카락은 그걸 좀 느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좀 느끼실 거예요. 아마 오랜만에 머리를 감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기름이 좀 많으신 분은 한 번 세척했을 때 거품이 잘 안 나는 거를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분기가 많으면 거품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게 두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머리카락에서는 우리가 쉽게 느껴서 머리 거품이 안 나자고 한 번 더 감겠지만 두피에도 그게 조금 녹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분기가 깨끗하게 세척이 되니까 샴푸를 어느 정도 좀 두시고 다른 몸에 거품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른 곳을 좀 씻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시간을 조금 한 1, 2분 최소 1, 2분에서 3, 4분 정도 두피에 두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끗하게 잘 세척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피에 우리가 세수를 하고 나서도 거품을 얼굴에 이게 남기지 않듯이 두피에도 거품이 남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세척하는 시간도 조금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세척하는 시간도 두피에 손가락을 넣어서 미끌미끌한 게 느껴지지 않게 좀 충분히 한 1분에서 2분 이상은 충분히 그 물로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은 두피와 모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일단 미지근한 물이 사실은 제일 좋고요. 근데 너무 뜨겁지만 않으면 상관없어요. 찬물은 세척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유분기가 많은 분은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도 우리가 그 기름기 많은 설거지는 찬물로 잘 기름기가 안 닦이죠.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유분기가 많은 분들은 조금 미지근한 물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뜨거운 물로 하시면 두피가 쉽게 건조해지고 잘 마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제일 추천하고요. 유분기가 많은 분들은 좀 올리셔도 되지만 너무 뜨겁게 하시는 거는 두피가 쉽게 건조해 주니까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찬물 괜찮은데요. 세척만 잘 되면 사실은 찬물도 괜찮아요. 근데 찬물로 하시면 아마 좀 세척에 있어서 조금 시간을 좀 더 두셔야 할 겁니다.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벅벅 긁는 행동은 왜 위험한가요? 지문을 이용해서 감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얼굴을 세수한다고 생각하는 걸 두피나 머리카락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톱으로 얼굴에 때가 많다고 손톱으로 얼굴을 박박 긁으면서 세수하지 않죠. 근데 이상하게 두피는 우리가 참 손톱들을 많이 사용해요. 가려워서도 그렇고 세척이 좀 시원하게 되려고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지문으로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문 손끝으로 우리가 두피를 사이사이 세수한다고 생각하시고 머리속을 닦아주는 게 중요하고 일단 처음에 거품을 머리카락 위로 먼저 내세요. 머리카락으로 내서 거품 먼저 한번 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세워서 두피 사이사이를 좀 이렇게 닦아주고요. 그래서 손톱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손톱을 쓰면 문제가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사실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나고 실제로 자세히 보면 이제 안쪽에 이제 상처들이 막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피 확대경으로 머리 속을 들여다보면 보여요. 특히 지루성 피부염이 두피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염증이 있는 분들은 피부가 약해요. 약간 물르다고 할 수 있겠죠. 무른 분들은 쉽게 손상이 갑니다. 건강한
건강한 피부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무른 피부는 잘 긁히죠. 그래서 두피염이 있는 분들이 또 가려워요. 각질도 많이 생기고 비듬도 많이 생기고 가렵고요. 뭐 뼈드락지도 자주 나고요. 그러니까 자꾸 긁게 되죠. 긁게 되면 거의 스크래치가 나고 거기로 그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그쪽으로 균이 잘 침투를 하게 됩니다. 피부 장벽이 우리가 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피부가 세균들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해 막아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거기가 곪거나 하는 게 피부 장벽이 깨져서 그렇거든요. 머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속도 그런 스크래치가 많이 나면은 그쪽으로 우리 두피에 살고 있는 그 상재균이 있어요. 원래 건강하게 우리가 유산균이 장에 있듯이 피부에도 균들이 있습니다. 그 상재에 있는 균들이 있는데 그 균들이 증식을 해서 파고들게 돼요. 그래서 두피에 상처를 만들지 않고 머리를 감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문을 이용해서 감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머리를 제대로 말리지 않고 자는 습관이 탈모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우리가 피부에 상재균, 특히 곰팡이균이 있거든요. 피부에는 곰팡이가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상처가 생긴 부위에서 증식을 하고 습한 환경에서는 증식해요. 우리 왜 지하 방에서는 습하고 이런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서 곰팡이가 많이 서식하잖아요. 두피도 똑같습니다. 두피가 습하게 유지가 되면 곰팡이균이 증식을 해요. 게다가 상처까지 있으면 이제 곰팡이균이 그 상처에 있는 혈액이라든가 이런 진물들을 먹고서 더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실 같은 환경이 두피에 형성이 되죠. 그래서 머리를 말리지 않고 자는 분들, 특히 여자분들, 남자들은 그래도 머리가 좀 그래도 짧으니까 비교적 쉽게 마르는 편인데 여자분들이 머리를 감고서 잘 말리지 않으시면 곰팡이가 서식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 되는데 그래도 두피가 건강하신 분은 피부 장벽이 잘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생기는데, 두피가 약한 분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두피에 있는 분들, 우리가 뭐 지루성 두피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게 있는데 습하게 머리를 안 말리고 있는 상태가 되면 두피염이 악화가 됩니다. 계속해서 균들이 그 상처로 파고드니까요. 게다가 상처를 내서 두피에 또 가렵다고 긁어서 상처까지 났으면 더더욱 우리가 균들이 증식하고 파고들기, 두피 안으로 파고들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미세염증이 과거에는 탈모하고 별로 별개로 봤어요. 탈모는 탈모고 염증은 염증이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요, 이 미세염증들이 생긴 게 탈모에 기여를 한다, 탈모를 악화시킨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도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 따라서 머리를 완전히 좀 말리고 주무시는 게 좋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드라이로 두피를 바싹 말리게 되면 약간 두피는 습한 게 좋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말리세요. 머리카락은 바짝 말리셔도 상관없는데 두피는 너무 뜨거운 바람을 오래 쐬면 건조하게 되고요. 피부도 우리 히터도 틀지 않는다는 미인분들 많죠. 유명한 배우분들은 겨울에도 차에 히터 안 튼대잖아요. 피부가 건조해질까봐. 두피가 건조한 것도 역시 피부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노화를 좀 촉진하고요. 그 노화도 일종의 탈모를 좀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어렵지만 머리카락은 바싹 말리되 두피는 가볍게 수건으로만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가 드라이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두피에 바람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건조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두피는 바싹 말린다는 개념보다는 머리카락을 말려준다 해서 사실 좀 비껴서 그 드라이를 하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머리가 짧으니까 저도 쉽지 않은데 직접 두피에 그 바람을 쐬기보다는 바람을 최대한 좀 두피를 타고 가게, 두피를 비껴서 머리카락만 할 수 있게 노력합니다. 완벽하게 말리는 것과 두피 속까지 말리는 것과는 다른 건가요? 그쵸. 우리가 피부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얼굴을 세수하고 나서 드라이로 얼굴을 말리나요? 안 말리죠. 건조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 그러니까 두피도 건조하면 오히려 완전히 건조한 건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습한 게 피부에는 좋아요. 그러나 이게 참 간격이 좁죠. 너무 습하면은 오히려 곰팡이균이 증식하고, 또 너무 마르면 노화가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 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얼굴의 피부라고 생각해 주시고 수건으로만 사실은 두피는 닦아주셔도 돼요. 근데 머리카락이 있는 게 이제 습한 환경을 유지하니까 머리카락을 말리시고, 두피는 그래서 우리가 보습제도 있죠. 두피에 뿌리는 보습제도 있습니다. 탈모를 막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머리 감기 루틴을 한 번에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샴푸를 손에 덜어서 거품을 손에서 일부 좀 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머리카락으로 옮겨갔을 때 거품을 막 냅니다. 거품을 내고 그 다음 단계로는 머리카락을 다 감았으면 이제 두피로 손가락을 세워서 지문으로 두피 전체를 우리가 빠지는 곳 없이 딱딱딱 닦아주고요. 거품을 낸 상태에서 저는 이제 양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몸을 세척을 합니다. 몸을 전체적으로 세척을 하고 이빨을 닦고 하면은 한 3분 정도 지나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머리카락을 헹구는데 잘 헹구는 게 중요합니다. 얼굴 우리가 거품 남기지 않듯이 두피에도 거품을 남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척하시는 거 여자분들은 좀 더 길게 걸리겠고, 남자분들은 최소 1분 이상, 여자분들은 2, 3분 이상 걸리겠죠. 머리가 더 기니까 세척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일단 머리카락부터 물기를 제거하고요. 역시 지문을 세워서 두피를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수건으로 닦아준 후에 나와서 이제 드라이를 하는데 머리카락을 최대한 두피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지 않을 정도로 머리카락 위주로 말려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탈모가 걱정이신 분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말씀은 다 드렸는데 일단 두피에 상처 내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해요. 손톱을 거의 대부분 쓰시더라고요. 손톱 쓰지 않고 머리카락과 두피를 세척해 주시고 거품 충분히 내셔서 두피에 좀 머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잘 세척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게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와 있는 제품들은 좋기 때문에 어떤 특정 행위를 해야 된다 아니면 특정 제품을 써야 된다 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경우가 잘 많고 기본이에요. 사실은 어떤 제품을 쓰는 것보다 얼굴을 꼼꼼하게 씻는 게 세안에서 더 중요하듯이 두피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제품, 잘 맞는 제품들이 있으실 거예요. 화장품처럼. 근데 뭐 모든 사람한테 해답인 어떤 제품이거나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피부 타입도 다르고 하듯이 두피도 다 타입이 다르거든요. 지성, 건성, 또 뭐 중성 두피가 다 있고 그거에 맞는 세척법이 있고 본인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어린이가 아니라면 나는 이렇게 해야 또는 이 제품이 잘 맞는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모발 이식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생착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모발 이식이라는 건 몸에서 어쨌든 자기 머리카락이 몸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일종의 조직 이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조직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리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채취도 물론 그 모발에 손상 없이 채취를 해야 될 것이고 이식하는 것도 그 기존 모발을 피해서 그리고 두피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모발을 그 중간에 옮겨가기 전까지 보관을 잠깐 해야 되거든요. 몸 밖에 떨어져 나와 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얘를 손상 없이 잘 유지해야 되는지. 사실 뭐 심장 이식, 우리 장기 이식들 많이 그 뉴스나 아니면 영화 드라마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사실은 이 모발 이식도 작은 장기 이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영화 보면은 막 우리 헬기로 들고 나르고 막 하잖아요. 심장이 똑같아요. 저희도 이 모발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을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그 장기 이식에 쓰는 실제로 그 용액을 써서 모발 이식을 하기도 하고요. 온도도 저희가 저온으로 떨어뜨려서 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을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건 생착률을 얼마나 높이는지에 대한 여러 단계의 최고의 수준을 유지를 해서 하는 게 모발 이식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나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무조건 채취만 잘해야 된다 아니면 두피에 잘 넣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 각 단계에 여러 단계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겠죠. 우리가 장기 이식도 심장 이식을 한다고 쳤을 때 좋은 장기를 가져와서 잘 보관해서 수술을 잘하는 게 필요하듯이 각 단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생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발 이식 부작용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여기서 모발 이식 부작용이라는 게 아무래도 생착률이 떨어지는 것 혹은 모발 이식 후 흉터가 생긴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걸 텐데요. 뭐 결국 같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수술도 우리가 부작용이 0%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쉬운 수술이라도 이게 변수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고 조건이 모든 사람이 같다면 우리가 정말 실수하지 않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떨어질 수 있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게 이런 의료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 소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성형외과 피부과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영역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옛날에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 안 됐습니다 하면 그냥 넘어간다고 하긴 그렇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의심을 하고 그래서 소송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의료비를 굉장히 늘리고 의사들이 그 수술이라든가 시술을 안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수 의료가 우리나라에서 좀 예민한 문제긴 하지만 필수 의료를 자꾸 안 하게 되는 게 최선을 다해 응급실 같은 데서는 얼마나 많은 생사가 결정되는 여러 가지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뭐 수액을 어떤 것을 다룰 것인가 약을 어떻게 몇 밀리그램을 투여할 것인가
어떤 시술을 지금 할 것인가, 과연 심폐소생술을 언제 얼만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 과정에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그때는 그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이게 돌아가면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를 봤을 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실수한 거를 실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흠을 찾을 것을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 이 응급 상황에서 그 흠을 하나 찾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가지 판단을 해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9번째 게 잘못됐다, 이거 문제다, 이거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소송이 반복되면 이걸 하지 않겠죠. 나는 응급실에서 일 안 할래. 그냥 간단한 일만, 혹은 미용, 제가 뭐 미용하는 성형외과 의사긴 하지만 이런 일들을 전부 다 그래서 미용으로 지금 전부 다 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필수를 자꾸 기피하는 의지 중에 하나가 굉장히 돈도 못 벌지, 존경도 못 받지, 맨날 소송에 시달리지 하니까 결국은 이게 자꾸 기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딴 쪽으로 너무 많이 됐는데, 모발 이식 부작용은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모발 채취를 하고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식을 하고, 크게 얘기하면 3단계가 될 텐데, 이 각 단계에서도 모발을 채취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모발을 보관하는 것도 많은 방법이 있고, 모발을 이식하는 것도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단계에서 뭐 하나만 실수해도 사실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요. 이 단계에서 그래서 모발 이식의 수준은 가장, 그 중에 제가 10단계를 했으면 제일 수준 낮은 한 단계 때문에 전체 수준이 아무리 탑이라도 여기서 수준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의 부작용은 각 단계에서 우리가 그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작용은 왜 생기냐고 하시면 정말 어려워요. 어디 단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어느 단계에서 부족했는지 분석을 해야겠죠. 모발 이식 비용이 병원마다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정말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조금, 사실은 저희도 병원도 싼 병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설렁탕 가격이 다른 이유는, 해장국 가격이 다른 이유는, 갈비의 가격이 다른 이유는 사실은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각 단계마다 최고의 것을 제공하려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유명하고 잘하는 병원일수록 그걸 싸게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반대로 얘기해서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좋은 고객들이 전부 다 만족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고 있는데, 만두집이라고 할게요. 제가 되게 고급, 진짜 모두가 좋아하는 만두집을 하고 있는데 옆에 저렴한 만두집이 생겼다고 해서 자신이 있으면 가격을 내리지 않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수술이에요. 모발 이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짧아도 3시간, 길게는 뭐 6, 7시간 이상 걸리는 수술이고, 인력들도 의사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간호사들이 투입되고 굉장히 긴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투입을 하든가, 아니면은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하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렴하게 하는 건 쉽지 않던데, 굉장히 많은 수술을 많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병원들은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장인 정신으로 하루에 하루를 하나 이상 못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비용을 그렇게 싸게 받기는 좀 어려우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심스럽지만 너무 비싼 것도 그렇지만 너무 저렴한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무조건 싼 게 비지떡, 비싼 거는 사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의사 선생님을 믿고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갑자기 우리가 설렁탕이 1,000원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설렁탕이 또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고. 근데 적절하게, 우리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먹은 설렁탕은 한 10,000원에서 2만 원 사이 때가 많았는데, 그 정도에서 뭐 예를 들면 좀 비싼 설렁탕이다, 제가 뭐 굉장히 유명한 장인의 설렁탕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25,000원, 3만 원까지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우리가 좀 저렴하게, 내가 쉽게 간단하게 먹은 설렁탕은 그래도 한 7, 8천 원은 될 것 같아요. 5,000원, 3,000원 이런 설렁탕은 저도 약간 의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모발 이식 병원 고르는 기준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모발 이식 병원을 기르는 기준은 일단은 그 병원이 안정된 결과를 만드는지와, 의사 선생님마다 디자인이 있어요. 선호하시는 디자인이 있어서 보셨을 때 좀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가 당연히 병원들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여줄 거고, 우리가 병원에서 잘 못한 결과를 보여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타율을 보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전체 수술을 몇 개를 했고 그 중에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만든지를 다 숫자를
병원마다 보여줄 수는 없고 우리 소비자가 다 그걸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안타나 홈런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다 안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선생님이 좋은 결과가 많이 보여준다면, 많이 그 홈페이지에 있거나 인터넷에 많이 보여준다면 이 선생님은 안타를 되게 많이 치는 타자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최다 안타인 분이 타율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도 좋은 확률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서 지금 좋은 선생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주시는 선생님을 찾으시는 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타일 조금씩 달라요. 우리도 성형외과도 눈을 막 굉장히 크게 성형티가 나도 굉장히 눈을 좀 티가 나지만 예쁘게 만든 선생님이 있고, 티가 별로 안 나게 좀 자연스럽게 만드는 선생님 스타일이 있듯이 모발이식도 좀 그렇거든요. 의사마다 딱 저희도 봤을 때 어떤 선생님 스타일이 있어서 이 선생님이 했구나 저희가 알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이 선생님 스타일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많은데 하면 좀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는 거 두 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볼 때 진짜 실력을 판별하는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여러 가지 사진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하면은 좀 판단이 되죠. 그리고 굉장히 모발 퀄리티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누가 해도 결과가 좋아요. 근데 모발 퀄리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이 진짜 실력자긴 하죠. 근데 그거는 아마 보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디자인일 때, 그러니까 진짜 실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여러 각도에서 보고, 그리고 확대해서 봤을 때, 그리고 탈모 전체 영역을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모발을 분포시켰는지 이런 걸 보면은 좀 판단하기가 좋아요. 이분은 되게 실력 있는 선생님이구나. 이분은 아직 조금 봤을 때 조금 더 아직 수련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발의 분포, 밀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착률 이런 거를 보는 게 리뷰에서 보면 좀 실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발이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모발이식을 하면은 굉장히 그냥 내가 완전히 탈모인 사람이 정상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렇게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발 제공할 수 있는 양이 많고 머리가 두껍고 그다음에 탈모 영역이 아주 넓지는 않은 분은 저희가 거의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횟수의 한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되고, 너무 이마를 너무 지나치게 좁히거나 아니면 탈모가 없는 부위까지 수술 많게 만들기 위해서 막 자유자재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나무를 심는 거에 비유를 제가 많이 하는데, 공터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나무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는 한계가 있어요. 개수에. 제가 모발을 만들어서 이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머리카락을 제가 채취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 옆머리랑 뒷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탈모가 진행된 어르신들 보면은 옆머리부터 이렇게 뒷머리 남아있잖아요. 그 영역을 안전 영역이라고 불리고, 거기가 탈모가 진행돼도 머리가 잘 안 빠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면 모발이 가장 오래 가고 그게 탈모의 공격도 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모발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양의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양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탈모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까지 가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원하시거나 탈모를 방치했다가 내가 한 번에 모발이식으로 모든 것을 이제 나는 탈모를 극복할 거야 하는 것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탈모는 모발이식 한 방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탈모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모발이식은 빈 곳을 채우는 수술이지 탈모의 진행을 막아주는 수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특히 탈모인 분들이 수술을 했다면 그 뒤에도 탈모가 진행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프팅 수술을 했다고 영원히 우리가 얼굴 팽팽하게 살지 않듯이 그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또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발 이식을 했다고 탈모가 정복되지는 않는다는 거. 빈 곳을 채울 뿐이고 뒤에는 관리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발 이식으로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다. 관리를 같이 좀 해주셔야 된다. 과외 선생일 뿐이다. 혼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탈모, 모발이식 진료만 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호라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모나 역시 머리카락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한 40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지금 봐주시고 계시고, 직접 댓글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서 봐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